10분으로 끝내는 개념 강의, 오늘은 무리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리함수를 시작하기 앞서서 무리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수라는 거 안에 뭐가 있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무리수라는 것도 실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실수가 뜻하는 정의가 내가 뭐라고 그랬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모든 수 A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리수도 두 번 제곱하면 양수가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볼게. 제곱근이란 말 배웠을 겁니다. 뭔지 아시죠? 어떤 수를 두 번 했더니 A가 됐더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자네들이 X를 중3 때 배운 거니까 그냥 해도 되죠.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죠. 이게 제곱근이라는 것도 실수니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래야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멘트가 있다는 거죠. 루트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무리함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함수는 무엇이냐? 자, 무리함수라는 건 바로 이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바로 x에 관한 식이 들어가는 거를 바로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게 그렇듯이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설명하게 되는 것은 바로 y는 루트 ax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내가 이제 아마 우리 유리함수 설명했던 그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똑같이 기본적인 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자, 보세요. y는 루트 x, y는 루트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y는 루트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요 네 가지를 먼저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요걸 설명한 다음에 또 그 다음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y는 루트 x, 얘는 뭐죠? 이겁니다. 이것을 내가 제곱하면 y제곱은 x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y는 x제곱이라는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아시죠? x축, y축, 0 이렇게 그리는 거 아실 겁니다.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되죠. 그렇다면 y제곱은 x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얘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 얘하고 반대 개념이니까 x는 y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얘는 어디냐? 여기죠. 잘 보시면 내가 말했죠. 루트하는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도 y도 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는 이 전체 그래프 중에서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니까 이 부분을 그리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베이스로 해서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y는 루트 x가 이거였다는 거죠. 원래는 x축에 대칭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였는데 그 중에서 얘는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개념이니까 이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는 거죠. 이 밑에 이렇게 그려진 얘는 뭐냐? 얘는 x는 플러스지만 y는 마이너스니까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겠죠. 그죠? 얘는 y는 루트 x.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건 뭘까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x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y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그림은 어디 있을 거예요? 반대편에 그려지겠죠. 이쪽으로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바로 뭐가 되겠어? 요 중에서 바로 이거겠죠. y는 자, 이쪽은 x는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가 된 거니까 y는 플러스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야 이게 뭐가 될 겁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커나 같으니까 2,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밑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뭘까요? 얘는 바로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건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x 앞의 개수가 플러스 1인 걸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럼 얘 갖고 항상 플러스는 1일 것만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루트 x가 있고 y는 루트 2x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y는 루트 x라고 그러면 1번, 2번이나 할까요? 자, 1번 그래프는 x가 1일 때 1이죠. 그죠? x가 2면 루트 2니까 뭐 이 정도 가면은 뭐 루트 2는 조금 뭐 위에 있겠죠. 이렇게 된 그래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런데 y는 루트 2x라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루트 2죠. 여기가 루트 2니까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면 4니까 2가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렸는지 아시겠죠? 더 밖으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폭이 더 넓어지게 되죠. 그죠? 이런 식의 의미를 그리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그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가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y는 그 다음에 루트 ax다 그러면 첫째 a가 0보다 크냐?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꼴이 될 거예요. 그죠?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느 쪽이죠?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꼴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죠? 폭이 넓어지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폭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죠. 얘가 뭐 예를 들어 y는 루트 x면 얘는 y는 루트 2x 뭐 이런 그냥 플러스인 걸 기준 삼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본대로 평행이동 얘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얘기하죠. 자, 이런 겁니다. 자, 평행이동에 대한 건 이런 거죠.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를 x축으로 뭐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된 게 y는 루트 x였다면 이제 예를 들어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이거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베타만큼 옮기게 되면 이 원점이 1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그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중요한 건 평행이동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가 어디냐는 거죠. x는 알파보다 큰 데서만 그려집니다. y는 베타보다 큰 데서만 그려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시간 한번 쓸게요. y는 루트 x-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면 이거는 뭐냐? x라고 하는 것은 알파보다 큰 범위에서 의미가 있고 y라고 하는 것은 베타보다 큰 범위에서 의미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즉 정역과 치역의 범위를 위해서 범위를 유의한다. 또 하나 더 살필 것은 이거죠. 지금 잘 보시면
그 꼭지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졌던 게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이동해서 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바로 꼭지점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럼 그 꼭지점의 변화가 뭐하고 똑같아? 변화가 평행이동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요걸 갖고 문제를 파악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거니까 이걸 통해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